비례위성 정당 논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진보 개혁 세력에 필요한 정치 공학은 국민들의 개혁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개혁 진영의 총선 전략은 비례위성 정당과 같은 정치 공학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학만이 주도하는 선거가 남기는 것은 국민들만 불행한 결과일 뿐입니다. 낮은 수준이나마 연동형 비례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양당 독점 정치가 아니라 다당 다양성 정치를 요구한 것이고 대결 정치가 아니라 협치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자기 중심의 오만함이 나는 정치입니다.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 성찰이 없는 조급함에서 나온 정치입니다. 오만함과 조급함이 만나면 대의를 저버리는 시정잡배, 선거 공학만 난무하는 최악의 정치가 됩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추진이든 비례연합정당 추진이든 모두가 꼼수입니다. 아무리 수구 보수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밉다고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 정치입니다. 쟤네들도 저러니 우리도 그러자는 오기의 결과는 결국 국민들만 불행한 정치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례민주당 추진은 위원정당 미래한국당에게 명분만을 제공할 뿐이고 국민들에게는 면목 없는 결과만 노정할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진보개혁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진보개혁 정치 세력의 총선 승리는 국민들의 개혁 염원에 대한 분명한 개혁으로 화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도는 개혁 진영의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개혁 진영의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혁 진보 진영의 다수 의석 확보는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 목표를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례위성 정당은 진보 개혁 진영에 주어진 파일을 나누는 것이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미래한국당을 막는 것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총선을 비례위성정당 간 대결을 부추겨 미래한국당으로의 정책 쏠림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빼앗겨 진보개혁 진영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패배주의적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힘을 모아 미래한국당 해체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나 비례연합정당은 전략적인 오류입니다. 결과적으로 몇 석 의석을 더 얻으려다 진보개혁 진영의 총선 참패를 맞이할 수 있는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가치의 원칙을 외면하고 꼼수가 난무한다면 합리적 진보, 중도 개혁층의 급격한 이탈로 이어질 것이고 민심은 결국 지지를 철회하고 투표장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례 몇 석을 더 얻으려다 지역구를 포함한 총선 참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4+1 연대를 통해 그나마 최악의 국회를 면했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묻어 보내버리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가치와 원칙에서도 정치공학적 신뢰에서도 추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꼼수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즉각 추진을 멈추고 국민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 말조심할 것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당의 반대 수준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두겠습니다. 코로나 추경 관련돼서 일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상인 지원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각 정당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재적소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재난은 아래에서부터 옵니다. 어려움은 중소상인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조건에 맞이한 재난은 거의 직격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책이 왜 중소상인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집주인, 건물주인, 임대료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정부가 50%를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정책은 중소상인에게 지원해야 할 돈을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꼴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중소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의 항목이 하나 있는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재난이 터졌는데 정부의 정책이 고작 돈 빌려주는 것인지 어렵게 편성한 추경 예산을 대기업과 건물주에게는 직접 지원하면서 중소상인들에게는 빌려주는 것인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듭니다. 추경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세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아래에서 오는데 지원을 위부터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소상인을 두 번 죽이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제안 중 추경 예산의 돌봄 유급 도입과 민생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 경북 의료 집중 지원 및 중장기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 직접 지원 방안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언급조차 없었던 노동자, 농업인, 플랫폼 비정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